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선 8기 광주시 대표 공약 중 하나였던 수소트램 건설 사업이 일부 반대의 기류를 감안해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내년 예산에 편성하기로 한 트램 용역비 2억 원도 반영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시민사회 공감대 형성이나 예산에 대한 부담 등 먼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민선 8기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인 트램 설치 공약. 강기정호 출범 넉 달여 만에 공약 추진 속도를 조절해 나가겠다며 숨고르기에 나섰습니다. 일단 다음 달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 올릴 내년 예산안에 트램 용역비 2억 원을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트램과 자동차 차로를 혼용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현 도로교통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예산 부담도 적지 않은 점이 고려됐습니다. 또 최근 시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광주 시민 45%가 반대하고 있다고 나오는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속도 조절의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타 시도 트램의 장단점 추진 과정도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확인해 가면서 속도 조절을 해나가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 시장은 지하철 사각지대 해소와 대중교통수단 다변화를 위해 지난 지방선거 때 수소트램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농성역에서 챔피언스필드까지 2.6km 구간에 720억 원을 들여 2026년까지 수소트램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의회가 추경예산 심의에서 광주시가 상정한 용역예산 1억 원을 삭감하는 등 반대 기류가 강하게 나타났고 지난달 열린 트램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정책 토론회에서도 시민과 운송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정서적인 문제, 즉 주민들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 부분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지자체도 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문제는 시민들의 합의를 구하는 것. 광주시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것이 트램 공약을 완전히 철회하는 것은 아니라며 정책 토론회와 의견 청취 등 공감대 형성에 우선 방점을 찍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학동 참사로 멈춰있던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남아있는 건물 철거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시공사와 구청은 참사를 막겠다며 안전대책을 수립했는데요.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굴착기가 1층 높이 목조주택의 지붕을 뜯어내자 잔해물이 바닥으로 쏟아집니다. 공사 관계자는 날리는 먼지를 막기 위해 건물로 연신 물을 뿌립니다. 붕괴 참사로 17명이 숨지거나 다친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의 철거 공사가 1년 5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철거 공사는 이 목조주택을 시작으로 신고가 끝난 50여 개 건축물에 대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안전대책은 무엇이 더해졌을까? 참사 원인으로는 지상에 굴삭기를 놓고 작업파를 이용해 건물을 무리하게 밀어낸 것이 지목됐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장비를 건물에 올려 한 층씩 철거하는 것으로 공법을 바꿨습니다. 2층에서부터 아래층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공법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외부 통행자나 외부 건물 피해 없도록 그렇게 안전대책을 수립을 해서 또 학동 참사를 계기로 마련된 건축물 감리법에 따라 현장엔 감리자가 상주하고 계획서를 어긴 게 드러나면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동구청은 계획서대로 철거가 되는지 불법 재하도급은 없는지 전문가와 불시 점검을 나간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해두지 않았습니다. 그런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하고 실제 공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까지 확인을 해서 재하도급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할 것이고요. 건물 110개 동에 대한 철거는 보상 협의가 남은 곳을 제외하면 내년 3월 말까지 끝날 걸로 보입니다. 한편 유가족이 참사 현장에 마련해줄 것을 요구한 추모공원 조성 사업은 재개발 조합과 입장이 달라 광주시가 협의에 나섰습니다. 철거가 재개되고 안전한 공사를 하겠다는 대책이 나왔지만 계획을 어긴 날림 공사가 참사로 이어진 만큼 관리 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거짓으로 자료를 작성해 육아휴직 급여를 타낸 사업주와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실제 휴직을 하지 않으면서도 돈을 받아간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광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한 건데 다른 시도에서도 같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전 광주 한 사업장에 다니던 여성은 7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 700여만 원을 타갔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서도 출근했고 이 기간 단속을 피하기 위해 회사명의 계좌가 아닌 사장의 개인 통장에서 임금을 받아왔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자체 운영 사이트와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30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800여 건이나 적발됐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 등을 부정하게 받은 걸로 추정되는 액수는 1억 1,900여만 원에 이릅니다. 노동자의 경우 사업주와 공모해 육아휴직을 쓰지 않거나 조기 복직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사업주는 실제 경영을 하면서도 노동자인 것처럼 꾸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광주노동청은 적발된 수급자와 사업주 17명에 대한 공모 여부를 추가 조사해 고용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적발 대상에서 남성 수급자는 7명 포함됐습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그 받은 육아휴직급여를 반환받을 것이고 추가 징수액에 대해서도 반환받을 예정입니다. 광주노동청의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조사는 전국에서 처음 진행됐습니다. 건수로 수백 건, 액수가 억대에 이르는 만큼 다른 시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점검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농업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농어가에 폭탄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용에 비해 농업 전기요금 인상률이 높아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지만 관련 정부 부처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어 주산지인 완도군의 한 육상양식장입니다. 산소 발생기와 수중 모터 등 24시간 전력을 사용해야 하는 이 양식장에 부과된 10월 전기요금은 1,000여만 원입니다. 한 달 전보다 300만 원이 더 나왔습니다. 한전이 지난 4월 킬로와트당 4.9원, 지난달에는 7.4원 등 올해 2차례 요금을 인상했고 여기에 기후환경요금 등을 감안하면 19.3원이 인상된 셈입니다. 여기에 한전이 전력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모든 소비자 전기요금을 동일하게 인상하면서 농어민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농어가가 사용하는 전력요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 삼성전자 등에 적용되는 산업용과 비교해 인상률이 2배에 달했습니다. 경영비에서 전기요금이 20%를 차지하는 광어 양식업계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반적으로 업종별 비율이 아닌 일률적인 인상으로 지금 산업용에 비해서 3배 이상 인상이 됐습니다. 막대한 적자를 안고 있는 한전은 연료비 연동제를 근거로 전기요금 인상을 지속할 예정이지만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대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배려를 한다 그러면 전기요금 인상분은 정부가 좀 이 농업업인을 위해서 보전을 해라. 한전은 가격 기준으로 농업 전기요금이 산업용의 50% 이하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양식업계와 농민단체는 전기요금 인상분에 정부 부담을 촉구하는 대규모 실력 행사에 나설 방침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 시민단체가 12구 참사와 관련한 정부 책임자에 대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12구 참사가 부실한 대응 때문에 일어났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 내각 총사퇴와 행정안전부 장관 등 책임자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또 시민단체는 참사 직후 경찰청이 작성한 시민사회 동향 파악 문건을 사찰로 규정하며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역 인근 무궁화호 열차 탈선 사고로 광주를 거치는 열차 운행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4분 서울을 출발해 광주 송정을 거쳐 목포로 향할 예정이던 KTX 열차가 3시간 20분간 지연되는 등 KTX 13편,
일반 열차 8편의 운행이 안 되거나 늦어졌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용산에서 익산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영등포역에 진입하던 중 선로를 이탈해 20시간 30분 만에 복구됐습니다. 광주시가 최악의 물 부족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수돗물 절약에 상응한 요금 감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사용량을 줄이는 만큼 수도 요금을 추가 감면하기로 하고 시행 방침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사용량을 10% 줄이면 그만큼 감소한 수도 요금의 10%를 더 할인하는 방식입니다. 상수도 본부는 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면 내년 1월 부과분부터 추가 할인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빼고 준 것에 대한 법원 판단을 앞두고 엄정한 판결을 사법부에 촉구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민주노동자회는 성명을 통해 지난 10여 년간 노동자들이 받아들인 임금 삭감과 상여금 반납으로 회사가 정상화됐지만 사측은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는 오는 16일 노동자 5명이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라면은 파기환송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